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4절의 단면 측정기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측정기 또는 단도기라고도 표현을 하죠. 단도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 게이지가 있고 한계 게이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봐서 두 가지. 표준 게이지, 한계 게이지. 두 가지가 있고, 표준 게이지는 블록 게이지와 테이퍼 게이지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어요. 가로 1번 블록 게이지, 가로 2번 표준 테이퍼 게이지에서 있죠. 이 블록 게이지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블록 게이지. 블록 게이지는 여러 개의 블록으로 구성된 게이지예요. 네모 박스 모양으로 생겼다 그러면 이 박스들이 이제 다 치수가 틀려. 치수가 틀린 이런 이제 블록들로, 여러 개의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이지야. 그래서, 길이를 측정할 수도 있어요. 이게 쌓아 올리면 이렇게, 쌓아 올리면 또 높이도 측정하고, 길이가 측정이 되고 하는 것이죠. 이 블록들이 굉장히 정밀하게 가공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면들이, 표면들이 굉장히 정밀하게,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랩핑 처리되어 있어요. 번식 랩핑 처리. 번식 랩핑 처리가 되어 있는 아주 정밀도가 높은 단도기다. 단면 측정기다. 그러면 이제 블록 게이지예요. 블록 게이지. 적게는 8개, 많게는 103개 정도의 블록이 한 세트로 구성된 게이지입니다. 블록 게이지는. 표면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요. 요 면에 먼지가 앉으면 그 먼지 자체도 치수의 정확도에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때에 굉장히 주변이 청결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이제 금속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금속 테이블 위에서 그냥 작업하지 않고요. 요 위에다가 이제 천이나 가죽 같은 걸 깔아. 천이나 가죽 같은 걸 이렇게. 아니면은 목재 테이블 같은 걸 이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블록 게이지 작업을 할 때는 그 내용이 교재 정리되어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종류를 보자면 두 가지 관점에서 블록 게이지 종류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재에서는 동그라미 2번에 정밀도에 따른 블록 게이지 종류에서 먼저 정리를 해놨어. 그죠? AA 등급에서 C 등급까지 또는 00 등급에서 2급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AA 등급에서 C 등급까지 해서 네 가지 등급으로 나눠서 블록 게이지를 등급별로 분류해 놓을 수 있습니다. AA 등급은 연구소용, 참고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연구소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A 등급은 표준용, B 등급은 검사용, C 등급은 공장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AA 등급이 가장 정밀도가 높은 측정기가 되겠죠. 블록 게이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 예를 들어서 A 등급이 지금 표준용이잖아요. 표준용, 그죠? 표준용. 표준용 블록 게이지에 표준용 블록 게이지에 정도 점검을 하고 싶다. 표준용 블록 게이지에 정도 점검을 하고 싶다. 어떤 블록 게이지를 사용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표준용 하니까 A 등급 이렇게 해서 A 등급을 답으로 찍으면 틀려. 뭐야? A 등급 블록 게이지의 정도 점검을 하고자 한다는 얘기죠. 정도 점검은 뭐야? 정밀도. 표면의 정밀도에 점검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A 등급을 A 등급으로 점검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럼 뭐 갖고 해야 돼? B 등급, AA 등급, 문제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야. 표준용 블록 게이지에 정도 점검용으로 적당한 블록 게이지는 뭐냐? 그럼 AA 등급이죠. 한 등급 위에 걸 가지고 그 밑에 아래 등급의 게이지의 정도 점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표준용 블록 게이지 정도 점검하면 AA 등급이고, 검사용 블록 게이지에 정도 점검하면 A 등급을 골라줘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등급별로 블록 게이지를 나눌 수가 있고요. 또는 형상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어요. 형상에 따라서. 블록 게이지 형상에 따른 분류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슨형, 캐리형, 호크형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요한슨형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 단면으로 되어 있고요. 캐리형 같은 경우에는 중공형 원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공형 원판, 즉 도너츠 모양으로 되어 있어. 캐리형은. 요한슨형은 뭐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이야. 중공형 원판, 캐리형은 도너츠 모양이야. 도너츠 모양. 두께가 얇은 도너츠 모양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캐리형이고, 호크형은 직사각형으로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는 형식이에요. 직사각형으로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는 모양의 블록 게이지가 호크형입니다. 호크형.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근데 문제에는 뭐 형상에 따른 분류가 아닌 걸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뭘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온 것보다는 블록 게이지의 모양으로, 블록 게이지 형상으로 다음 중 맞지 않는 거 골라라. 그런 식으로. 그럼 보기에 보면 뭐 삼각형 이런 거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럼 이제 그런 거 골라주면 되죠. 그런 걸. 자, 요 정도로 해서 이제 블록 게이지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표준 테이퍼 게이지를 보겠습니다. 표준 테이퍼 게이지는 시험에 나온 게 특별히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테이퍼 게이지니까 뭐야? 테이퍼 측정용 측정기죠, 그죠? 테이퍼의 종류에는 크게 봐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모스 테이퍼, 브라운 샤프 테이퍼, 자노 테이퍼, 내셔널 테이퍼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뭐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그냥 기억해 두세요. 모스 테이퍼 20분의 1, 브라운 샤프 테이퍼 24분의 1, 자노 테이퍼 20분의 1, 내셔널 테이퍼 24분의 7 표현이 되는데요. 앞에서도 한번 했죠. 선반에서도 보면 선반의 부속 장치 중에 이제 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센터의 기울기, 센터의 구배가 뭐로 돼 있어? 모스 테이프로 돼 있다 그랬죠. 기울기 20분의 1에 구배 20분의 1에 모스 테이프로 돼 있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밀링 머신에서 보면은 수평 그 중공축, 수평 드릴링 머신의 그 중공축 같은 경우 구배가 뭐로 돼 있어? 브라운 샤프 테이프로 돼 있다 그랬죠. 24분의 1로 해서 각각 한 번씩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참고로 좀 봐두자 이거죠. 모스 테이퍼는 드릴링 머신과 선반에 사용이 되고 있는 테이퍼고요. 브라운 샤프 테이퍼는 밀링 머신이나 연삭기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로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테이퍼 게이지는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계 게이지. 한계 게이지 같은 경우도 이제 종류를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종류. 한계 게이지는 일단 이제 다량 생산 제품, 다량 생산을 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가지고 뭐 그 형상에 대한 치수를 다 일일이 체크할 수는 없어요. 시간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한 번에 측정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를 다 측정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빨리빨리 측정해서 제품을 이제 이렇게 반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때 이제 사용되는 게이지들이 한계 게이지입니다. 한계 게이지는 테일러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이지예요. 한계 게이지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테일러 원리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죠. 테일러 원리에서. 그래서 한쪽은 통과측으로 돼 있고 한쪽은 정지측으로 돼 있어. 만약에 이제 볼트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너트라고 봅시다. 이렇게. 너트라고 보자고요. 이렇게 너트. 이런 노트가 있어. 이 너트를 이게 제대로 가공이 됐는지, 너트가
제대로 가공이 됐는지를 보려면 나사 모양의 나사 모양의 측정기를 여기다가 띄워봐야죠. 예를 들어서 내경이 그 평균 직경이 얼마다? 그러니까 유효지름이죠. 유효지름이 예를 들어 10mm짜리 너트다. 그러면 10mm짜리 맞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유효지름이 10mm면 뭐 골지름도 있고 바깥지름도 있죠. 나사니까. 그리고 축이 이게 일직선 진직도가 맞아야죠. 이게 뭐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 정도로 그 기울기를 가지고 얘가 가공이 됐다 그러면 얘 못 써. 못 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치수와 이런 진직도, 또 진원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측정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볼트 모양으로 생긴 측정기를 여기다가 조립을 해봐야 돼. 조립을 해보면 맞아. 조립을 해서 맞아. 그러면 뭐야? 이거는 완제품이다 이거지. 이게 통과 측에 걸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통과 측에 걸리면. 그런데 반대편에 보면 이제 정지측이라고 있어. 정지측. 정지측에 이게 걸려버려.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진원도가 안 맞거나 진직도가 안 맞거나 뭐 치수가 틀리거나 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측정을 해가지고 이 제품을 쓸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야지 돼. 그게 테일러 원리예요. 그게 테일러 원리야. 그래서 통과 측과 정지 측을 갖고 있는 측정기이고 통과 측에서는 필요한 모든 검사가 한꺼번에 처리가 되는 거고 정지 측에 걸리면 측정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 측정값에 대한 그 중에서 한두 가지는 걸리는 거예요. 걸리면 그거를 개별적으로 측정을 해라라고 하는 게 바로 테일러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계 게이지의 그 세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 보면 테일러 원리라고 하는 거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테일러 원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테일러 원리의 테일러 원리를 이용한 이런 측정기는 한계 게이지고, 이 한계 게이지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구멍용 한계 게이지, 축용 한계 게이지, 나사용 한계 게이지가 있습니다. 구멍을 측정하는 한계 게이지가 있고, 축의 단면, 진원도와 진직도 뭐 이런 걸 측정하는 거죠. 축용 한계 게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나사 이런 수나사냐, 암나사냐, 볼트냐, 너트냐 이런 거를 측정하는 한계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구멍용 한계 게이지의 종류에는 플러그 게이지, 평 게이지, 봉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용 한계 게이지에는 링 게이지, 스냅 게이지 두 가지가 있고, 나사용 한계 게이지에는 플러그 나사 게이지, 링 나사 게이지가 있습니다. 너트의 유효지름을 검사하는 게이지가 플러그 나사 게이지야. 그리고 볼트의 유효지름을 검사하는 게이지는 링 나사 게이지고요. 그림 14-9를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림 14-9를 참고해서 보시면 표준 게이지 그래서 이제 봉형, 플러그, 스냅 게이지, 링 게이지 그림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기타 게이지로는 6가지 중에서요. 가로 1번의 반지름 게이지, 레디어스 게이지라고 해서 라운딩 부분을, 공작물의 라운딩, 곡선 부분이죠. 라운딩 부분을 측정하는 게이지, 레디어스 게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보면 틈새 게이지가 있습니다. 시크니스 게이지라고 해서 부품 사이에 미세한 틈, 그리고 좁은 폭을 검사하는 용도로 틈새 게이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로 5번에 와이어 게이지가 있어요. 이렇게 와이어의 지름뿐만 아니라 박강판, 얇은 판이죠. 얇은 판 두께 측정에도 와이어 게이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타 게이지 중에서는 레디어스, 시크니스, 와이어 게이지 세 가지 참고로 봐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단면 측정기, 단독이라고 하는 측정기에 대한 종류고요. 그 다음에 각도 측정기를 보겠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각도 측정기. 먼저 그 각도 측정기의 종류를 알아두셔야죠.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습니다. 각도 게이지가 있어요. 각도 게이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사인바가 있어요. 사인바. 사인바.
사인바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사인바. 각도 측정기 종류로서 사인바. 사인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인바 밑에는 이렇게 원통 롤러가 들어가. 원통 롤러가 들어가고 기준 면으로부터 블록 게이지를 쌓아 올려서요. 높이를 측정해. 이렇게. 블록 게이지를 이렇게 쌓아 올려서 높이를 측정해. 그래서 오른쪽은 라지 H로 놓고요. 라지 H로 놓고 왼쪽은 스몰 H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인바는 이런 원통 롤러와 블록 게이지 등과 함께 사용해서 각도를 측정하는데 이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롤러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은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리고 이 각이 알파야. 알파라고 놓겠습니다. 이 각을 측정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이 각 알파가 얼마다라고 하는 거를 모르죠. 계산해야지, 계산. 삼각함수의 원리를 적용시켜서 계산을 해야 돼. 즉 사인 알파. 사인 알파는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에서 빗변은 L이고요. 높이는 라지 H 마이너스 스몰 H로 보면 됩니다. 라지 H 마이너스 스몰 H로 해서 사인 알파. 여기서 알파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크 사인 L분의 라지 H 마이너스 스몰 H. 아크 사인 라지 L분의 라지 H 마이너스 스몰 H로 해서 알파. 계산해주면 단위는 뭐로 나와? 도로 나오죠. 몇 도 이렇게 나와. 몇 도 이렇게 나와. 디그리로 나옵니다. 디그리로. 그래서 각도를 계산할 수 있는 측정기가 사인바다. 사인바는 삼각함수의 원리를 이용한 교재 부분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삼각함수의 원리를 이용한 직접 측정기다, 간접 측정기다. 직접 측정기는 뭐야? 각도기 같은 거죠. 각도기 같은 거 딱 되면 우리 읽죠. 바로 몇 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각도로. 근데 이거는 바로 알파 몇 도다 안 나오죠. 계산기 두들겨야죠. 그죠?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원리를 이용한 직접 측정기가 아니라 뭐야? 얘는 간접 측정기야. 간접 측정. 간접 측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인바는 45도 이내의 각을 측정합니다. 45도가 넘어가면 오차가 심해요. 오차가 심하기 때문에 45도 이상의 각을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탄젠트 바라는 게 있어요. 각도 측정기로서는 탄젠트 바도 있어요. 탄젠트 바. 탄젠트 바는 탄젠트 알파를 이용해야죠. 탄젠트 알파. 탄젠트 알파는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로 표현이 되니까 이렇게 밑변분의 높이죠. 이렇게 밑변분의 높이로 표현이 되니까 여기서 알파를 구해주면 돼. 알파는 아크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로 계산해서 각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이걸 탄젠트 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탄젠트 바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사인바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각도 게이지 사인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가로 1번 그림 14-12 사인바 아래 부분에 보게 되면 사인바에 대한 일반적 내용에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 수증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수증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평도, 수직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로 보면 되는데요. 수증기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측정기예요. 간단하죠, 근데. 간단해. 이런 이제 목판에 중앙 부분에 이런 이제 물방울 같은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렇게. 물방울 같은 것들이. 여기 이제 알코올을 사용하거나, 알코올 같은 거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또는 뭐 수은 같은 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은 같은 것도 이렇게 상온상에서 이제 수은은 금속인데 원래 그죠? 상온상에서 액으로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물로 따지자면 이제 물은 아닌데 물방울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수평을 보려면요, 어떤 물체에 수평을 보려면 얘를 수평에 딱 올려놓으면 이 방울이 딱 수평이 되겠죠. 딱 기울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울어졌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이쪽이 높다는 거죠. 이쪽은 낮다는 얘기고. 진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벽에 진직도를 보겠다. 수평도, 수직도 이런 걸 보겠다. 그러면 요 수직을 딱 붙여 놓으면 요 방울이 딱 수직으로 세워져 있으면은 위아래가 딱 맞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아래쪽이 튀어나온 거지. 위쪽은 좀 들어간 거고, 그죠? 그래서 토목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 있을 때 보니까 제가 이제 뭐 환경 플랜트 쪽에 좀 이제 일을 해봤는데, 플랜트 설비를 하다 보면 토목 애들도 있고 건축 애들도 있고 기계 애들도 있고 전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 안에서 이제 서로 이제 다 보게 되는데, 토목 애들 중에는 이것만 들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 내가 보니까 딱 해서 이제 9점을 올라오면 딱 얹어갖고 수평 보는지 안 보는지 이렇게. 그래서 토목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좌우 수평을 보겠다 그러면 좌우가 플러스 마이너스 10cm 안에 들어오면 얘네들은 이게 수평이 맞는 거야. 우리는 큰일 나죠. 이 위에다 기계 설치했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는 뭐 100분의 1, 뭐 1000분의 1 뭐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뭐 지금 이 정도 선에서는 수평으로 생각을 하니까 우리하고는 좀 얘기할 때 차원이 틀리죠. 그냥 참고하시고요. 기계 설치할 때도 이걸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기계 설치할 때도 수평이나 수직도 같은 거를 볼 때 이 수증기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각도 측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직각도 같은 거, 직각 90도 측정도 가능하니까 각도 측정기의 종류로도 볼 수 있고요. 기타 각도 게이지로는 맞는 각도 측정기, 콤비네이션 세트, 탄젠트 바 등이 있습니다. 이 콤비네이션 세트 같은 경우에는 강철자, 직각자 및 각도기 등을 조합하여 각도를 측정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콤비네이션 세트는 직각자, 즉 90도 측정도 가능한 각도 측정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탄젠트 바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으로는 각도 게이지의 종류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면 측정기를 보겠습니다. 면 측정기로는 평면도 측정기로는 이제 강선 정반, 옵티컬 플랫 이거 꼭 알아두시고, 다음 중 평면도 측정이 가능한 측정기가 뭐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강선 정반, 옵티컬 플랫이라고 하는 거, 강파 간섭 현상을 이용한 평면도 측정 기입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이트 엣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수증기도 면 측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수증기도 오토콜리미터, 공작기계 안내면 평행도 측정 가능하고요. 공작물의 평행도 측정, 미소각 측정 등이 가능한 측정기입니다. 오토콜리미터도 좀 봐두시고. 그러니까 이제 평면도 측정기에서 자주 나오는 건 뭐다? 강선 정반, 옵티컬 플랫이다라고 하는 거. 원어도 알아두셔야 돼. 그리고 스트레이트 엣지나 오토콜리미터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표면 거칠기 측정법 있죠. 이거는 이제 종류만 알아두세요. 표면 거칠기 측정법의 종류. 촉진법, 대표적인 거 3가지. 촉진법, 강절단법, 강파간섭법. 이렇게 3가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의 종류. 조도, 표면 거칠기를 달리 표현하면 조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표면 거칠기 표현에는 최대 높이 거칠기, 시점 평균 거칠기, 중심도 평균 거칠기 등이 있습니다. 각각을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까지는 몰라도 종류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간단하게 나와. 문제가 나오면 표면 거칠기 측정 방법이 아닌 거 골라라. 또는 표면 거칠기 종류 표현이 아닌 거 골라라. 또는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종류만 기억을 좀 해두면 답은 쉽게 골라낼 수가 있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뭐 원리나 의미까지 다 파악을 하고 가기에는
충분한 시간은 사실 아니죠. 시험에 굳이 잘 안 거의 안 나오는데 그거를 물론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다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죠? 맞긴 맞지만 이런 이제 과목의 특성상 원리까지 자세히 들어갈 내용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던 것들은 제가 언급을 하고 가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한 번씩 지나가고 가면 똑같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정도에서 좀 해결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기타 측정기를 보겠습니다. 기타 측정기에 보면 내경 측정기, 내경 마이크로미터, 실린더 게이지, 텔레스코핑 게이지 등이 있고요. 나사 측정기, 이건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사 측정기 중에서도 특히 유효지름 측정기 좀 알아두셔야 돼. 유효지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로는 나사 마이크로미터, 삼침법, 공부현미경, 투영기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정확도가 높은 방법이 뭐냐면 삼침법이에요. 삼침법이라고 하는 거. 삼침법이라고 하는 거 좀 알아두셔야 돼. 이렇게 이제 나사가 있다 그러면요. 나사 산이 있고요. 바깥쪽 끝부분은 산이고 안쪽 부분은 고리죠. 그죠? 고리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산까지의 지름은 나사의 바깥지름이라고 표현하죠. 나사의 바깥지름이고 골에서 골까지의 지름은 나사의 골지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지름이 뭐야?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지름이 유효지름이죠. D2로 표현하기도 하고 D2로 놓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 유효지름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가장 정밀도가 높은 게 삼침법이다. 이거 삼침법이다. 삼침. 세 개의 와이어를 얘기해요. 세 개의 와이어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껴. 이렇게. 세 개의 와이어를 이렇게 와이어의 직경을 와이어를 침이라고 표현한 거야. 침이라고. 와이어의 직경을 스몰 D로 놓죠. 스몰 D로 놓고 이 와이어의 끝에서 와이어의 끝까지 이 거리를 라지 M으로 놔요. 라지 M으로 놓으면 그리고 산에서 산까지의 거리를 뭐라 그래? 산에서 산까지의 거리를 P치라고 얘기하죠. 스몰 P로 놓으면 삼침법으로 이렇게 삼침법으로 나사의 유효지름을 측정하는데 마이크로미터를 같이 사용해 줘야 돼요. 마이크로미터를 같이 사용해서 치수를 읽어내야 돼. 즉 그 라지 M 값, 피치 그리고 와이어의 지름 D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계산하는 거야. 유효지름 D2를 계산하는 식이 삼침법으로 계산하는 식이 M-3배의 D 플러스 0.86603 피치 스몰 P로 계산해요. 자, 요 식을 고르는 문제도 한 번씩 나옵니다. 요 식을 고르는 문제도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고 삼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 나사의 골에 세 개의 침을 끼워 이들 침의 외측 거리를 외측 마이크로미터로 또는 측정기 등으로 측정해서 유효지름 D2를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이게 삼침법이다 이거죠. 삼침법. 꼭 기억해 두시고요. 유효지름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나사 마이크로미터, 삼침법, 공구현미경, 투영기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피치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로는 피치 게이지, 공구현미경, 투영기 등이 있고요. 나사산의 각도라고 하는 거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나사산의 각도. 이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게이지로는 만능 투영 검사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3번은 평행 강선 정반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4번 기어 측정. 4번 기어 측정에서요. 가로 3번에 보면은 기어의 이두께 측정법이 있죠. 그것도 한 번씩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어의 이두께 측정 방법. 원리까지는 아직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원리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어가 있으면 기어의 폭은 요 길이를 얘기해요. 폭은 요 길이.
혹은 요 길이를 얘기하면 두께라고 하면 요 길이를 얘기하죠. 두께. 두께. 그래서 이 기어의 이 두께, 기어의 이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현 이두께법, 걸치기 이두께법, 오버핀법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 이두께법, 걸치기 이두께법, 오버핀법 세 가지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부분은. 그다음 5번에 보면은 열전대 측정기가 있어요. 열전대죠. 열전대. 온도로 측정하는 측정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 열전대에 사용하는 그런 이제 그 금속해서 네 가지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구리 콘스탄탄, 철 콘스탄탄, 알루멜과 크로멜, 백금 대 백금, 로디움에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가장 높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열전대에는 백금과 로디움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나온 적은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열전대에 사용하는 그 재료, 비금속, 비철금속들이죠. 비철금속들, 비철금속, 그리고 비철금속의 그 합금인데, 그것도 봐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이 정밀 측정인데요. 컴퍼레이터라고 하는 측정기 정리를 해놨죠. 정밀 비교 측정기를 컴퍼레이터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정도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퍼레이터, 특별히 시험에 나왔던 기억은 없네요. 이건 없습니다. 참고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 이제 열전대 그리고 기어의 이두께 측정법, 나사 측정, 유효지름 측정법 이런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 14장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4장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15장 수기가공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제작법 내용은 15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15장 수기가공 정리하면 기계제작법은 정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각 챕터에 이제 핵심적인 문제를 좀 뽑아서 문제풀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죠. 수고했습니다.